안녕하세요. 하이제이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작성 및 컬처핏 면접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성을 이해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찾고 기다리는 답변과 일치하는 항공사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를 자소서 항목을 소개하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1번 지원 동기는 당연히 에어프레미아만의 지원 동기여야 하지만 왜 지원하는가를 작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회사는 왜 뽑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업 분석과 워크코드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최상의 역량을 선별하시고 항목별 교집합에 맞게 1, 2번으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은 댓글에 연결한 대표님의 인터뷰를 분석한 저의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2번 워크코드 15가지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장 부합하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질문과 컬처 면접을 위해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까지 자소서를 참고하며 질문하는 항공사이므로 회사가 추구하는 남다른 생각을 전달하신다면 분명히 반갑게 생각하실 겁니다. 먼저 워크코드 중 업을 향한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행을 하며 연차가 올라가면 상위 클래스에서 서비스하게 되고 진급도 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비행을 한다고 진급을 했다고 모두 동료들과 회사와 그리고 고객들이 인정하는 직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하는 클래스가 또한 직함이 자신을 대변한다는 착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에서 직은 대리, 과장 같은 직함이자 명함이고요. 업은 일을 통해 성장한 본연의 힘을 뜻합니다. 직은 스스로 조직 안에서 힘이 있다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회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연봉과 사원증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업은 경험, 기술, 노하우, 장인정신, 아이디어, 자기 개발을 통한 능력 같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일로서 입증해야 하고 직이 아닌 업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직과 업은 엄연히 다르죠.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간다고 그만큼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요. 직은 그저 부여한 자리이고요. 업은 스스로 부여한 자기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의 마인드로 자신의 가치를 의미 부여하며 호봉을 쌓아갑니다. 직은 사람을 안주시키고 업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안주가 아닌 성장의 기회를 살핍니다. 당연히 이러한 업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는 필요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까요? 두 승무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돈을 벌기 위해 비행을 하고요. 또 다른 승무원은 고객이 행복해지기 위해 비행을 합니다. 또 다른 승무원들의 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까요? 한 명은 스케줄을 수행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고객들에게 여행 경험의 혁신을 전하는 것이 미션이고요. 이렇게 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 일하는 방식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레미아가 전하고자 하는 방식인 업계 최고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을 하고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를 위해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이러한 업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어프레미아의 업을 향한 진정성 안에 4가지 워크코드, 업계 최고 전문 역량,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 담대한 목표 모두 이제는 다르게 해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자신의 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댓글에 회사 분석 영상을 보시면 업에 대한 대표님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과 면접 답변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돈과 승진 같은 외적 동기가 아닌 숙련, 의미, 성장 같은 내적 동기를 위한 자율성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 부여를 하며 배울 점을 찾아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표현할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인들은 저에게 도대체 수업이 없는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수업이 없는 날도 저에게는 쉬는 날은 아니에요. 수업을 하는 것은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아웃풋이고요. 수업이 없는 날이 지식을 채우기 위해 책 보고 연구하고 운동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너무 중요한 인풋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스케줄에 맞추어 비행을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의 마인드가 아닌 직에 맞추어 성장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습관화된 직업인의 모습으로 비행할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코드 중 용기 있는 탁월함은 도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두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목표가 있는 협업, 전사적인 관점 업무 수행, 투명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주도적 문제 제기, 근거 기반 의견 제시, 수평적인 상호 존중, 용감한 결과 승복이라는 세부 내용이 있네요. 저는 비행이라는 근무 환경에서의 협업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비행은 늘 새로운 멤버와 함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게다가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모여 진득하게 회의를 할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합리적인 빠른 결과를 위해 전사적인 관점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며 근거 기반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결과 승복이 중요합니다. 비행에서는 듀티와 타스크가 있는데요. 듀티는 저의 책임이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맡은 도어와 승객들의 서비스 등이 있겠죠.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물게 되지만 타스크는 다릅니다. 공동의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팩스콜이 울리면 달려가는 승무원이 있지만 행동이 빠르지 않은 승무원도 있을 수 있겠죠. 기내에서의 협업은 안전과 고객 만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노력하지만 내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오직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헌신하며 타스크도 듀티처럼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내에서의 협업에서는 일반 사회처럼 나 자신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은 결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결국 하나의 유니폼을 입은 우리 팀의 성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요. 코로나 시기 자진해서 월급을 반납하고 회사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협업한 에어프레미아 기장님들의 스토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행 시 칭송 레터를 작성해 주신다는 손님이 계시면 혹시 실례가 아니면 저 개인이 아닌 오늘의 비행팀 전체로 작성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경청하고 대화하며 불만을 만족으로 전달해 드렸다면 제가 한 분에게 집중하는 동안 다른 동료들은 팩스콜을 책임지고 레버토리를 클리닝 해주었으며 갤리 내에서 식사 준비를 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칭송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 나가고 빛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팀의 결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존중하며 용감하게 승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소서 3번 문항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인데요. 에어프레미아의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신다면 방향성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수익보다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는 에어프레미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식 항공기 2대의 좌석 18석을 줄이고 31인치를 33인치로 조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338석의 항공기는 320석으로 18석이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기 좌석수를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과 반대로 고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의미인데요. CX 본부장님은 이에 좌석 조정은 고객을 향한 마음과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에어 프레미아와 함께할 즐거운 기억을 선물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개선은 안전과 더불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에어 프레미아의 약속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개선해 고객 지향적인 항공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제공되는 와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어메니티 키트도 지속 가능한 리유저블 키트로 변경해 실용성과 재사용률을 높였습니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도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 시청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요금제 역시 1시간 채팅, 무제한 채팅, 3시간 인터넷, 무제한 인터넷 등 4가지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종에 탑승한 모든 고객에게 1시간 채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공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에어 프레미아의 가치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관심과 기업의 마인드를 분석하여 새로운 소비 트렌드 용어를 표현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소비 패턴과 소비자의 생각들을 연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면접 합격 연구소는 자소서 작성 때마다 제자 한 분 한 분과 1시간가량 1:1 상담을 통해 자소서 항목별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스토리들을 모두 꺼내서 역량들을 나열하고 찾는 상담을 합니다. 3번 같은 항목은 제가 방향을 잡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지만 1번, 2번 같은 항목은 주제 소재를 찾기 위해 심층 상담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자소서 작성 시마다 상담과 첨삭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이런 과정 이후 글도 수월하게 작성하시고요. 면접장에서 자소서와 관련한 꼬리 질문도 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소서 작성 전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들을 모두 나열해 보시고요. 회사의 키워드들과 교집합을 찾아보시고 고민과 고민의 시간 이후 작성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밸런스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소서 작성은 서류 통과를 넘어 면접장에서 받을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 프레미아의 행운을 바라면서 도움드릴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